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루아키님. 예, 안녕하세요, 쌈미님. 반갑습니다. 루아키님께서 오늘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번에 들려드릴 얘기는요, 네. 가족과 여행을 갔을 때 얘기인데요. 어렸을 적 기억이라 우리 가족이 어디로 여행을 갔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진 않아요. 음, 근데 산이 가까운 어느 지방에 있는 말이 나는 것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마음씨 좋은 이제 주인집 할아버지한테 3박 4일 묵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펜션은 사실 펜션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나무로 지어진 되게 낡은 집이었어요. 음, 조그만 부엌 하나와 큰 방, 작은 방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었고 방문은 모두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는 조금 독특한 집이었어요. 네. 아무튼 이 집에 가족들과 짐을 풀고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서 부엌에서 어머니가 밥을 지어 주셨었는데 가족이 식사를 하는 동안 냉장고 밑이나 싱크대 밑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씩 쓱 지나다니더라고요. 어우, 아무튼 근데 그때는 제가 초등학생 시절이라 그때쯤에는 아파트나 가정집에서 바퀴벌레 한두 마리씩 보는 건 솔직히 일도 아니었거든요. 맞죠. 예. 우리 가족은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바퀴벌레가 나오면 휴지 둘둘 말아서 잡아서 버리고 음, 다시 식사를 맛있게 마쳤습니다. 네. 산 주변이라 날이 금방 어둑어둑해졌었어요. 음, 아버지는 평소 바쁘셨기 때문에 금방 피곤하다고 하셨었어요. 저희 가족은 다 같이 이제 큰 방에서 잠을 자려고 했었는데 아버지랑 어머니께서 이 큰 방이 너무 서늘하고 춥다고 하셔서 아버지는 작은 방에 들어가서 주무셨고 어머니는 아버지 코골이 소리를 피해 가지고 옆에 있는 또 작은 방에 들어가서 주무셨어요. 네. 저는 혼자 큰 방에서 TV를 틀어 놓고 TV를 보면서 잠이 들었었어요. 자다가 이렇게 깼는데 음, 좀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랑 숨을 쉬기 힘든 통증에 제가 도중에 깼거든요. 네. 눈을 뜨자마자 보인 게 어떤 푸른 형체가 제 가슴팍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비몽사몽한 채로 자세히 보니까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어떤 푸른 형체가 제 가슴팍에 개구리처럼 쭈그리고 앉아서 어우, 저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 형체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잔지 남잔지는 제가 잘 분간이 되진 않았었는데 느낌상 남자였던 것 같아요. 음, 그 형체가 계속해서 제 가슴팍 위에서 개구리 자세로 제자리에서 방방 뛰고 있었어요. 어우, 그리고 그 형체가 뜰 때마다 제 가슴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그렇게 가위를 눌리다가 어느 순간 기절하듯이 다시 잠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날에 이와 같은 일을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부모님은 제가 평소에도 이제 무서운 꿈을 자주 꿨었기 때문에 음, 그냥 악몽을 꿨겠거냐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침밥을 먹고 저는 이제 주변 조용한 마을을 산책하다가 좀 피로를 느껴가지고 숙소로 돌아와서 다시 그 큰 방에서 잠시 낮잠을 잤어요, 제가. 네네. 그때 이제 가위 때문에 잠을 좀 설쳤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다시 낮잠을 자는데 또 어제 느꼈던 가슴이 답답한 통증에 또 제가 깼어요. 어, 그랬더니 저기 벽 쪽에서 푸른색의 남자 형상이 쑥 하고 기어 나오더니 다시 개구리 자세로 펄쩍펄쩍 뛰어서 어우, 제 가슴팍에 올라타서 저를 또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상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생김새나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보이진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나를 내려다본다는 느낌만 있었어요. 음, 아무튼 그 형상이 저를 잠시 내려다보더니 다시 어제처럼 제 가슴팍 위에서 제자리 점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마다 쿵, 쿵, 쿵 이런 소리가 났어요. 어, 그 형상이 제자리 점프를 뛸 때마다 제 가슴팍에서는 또 그때처럼 숨 막힐 듯한 그런 통증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가위에 풀렸고
제 옷은 진짜 식은땀으로 다 젖어 있었던 거예요. 아. 제가 가위에 풀려나자마자 한 건 그 남자 형상이 나왔던 벽을 쳐다봤어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집은 이제 나무로 지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나무 벽이 바닷가 맞닿은 쪽에 틈이 좀 벌어져 있었는데 거기서 바퀴벌레 한두 마리가 쓱 하고 나오는 거 봤어요. 오. 평소 이제 아버지가 등산을 좋아하셨어 가지고 네. 이번 여행에서도 이제 근처 산이 있으니까 음. 이제 산악용 랜턴을 챙겨 오셨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아빠 산악용 랜턴을 가지고 와서 그 이제 조그만 틈을 이렇게 비춰 봤어요, 후레쉬로. 음. 딱 보니까 집을 지을 때 밑에 지지대가 되는 그 기둥 하나가 멀리 보였고요. 제 방 바로 옆에 흙 구덩이가 있었는데 그 구덩이 쪽에 저는 살아생전 보지 못했던 엄청나게 많은 바퀴벌레와 이름 모를 검정색 벌레들이 바글바글 막 움직이고 있는 게 보였어요. 실제죠, 이게? 네네. 오. 대충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얼만큼의 양이었냐면 음. 시멘트 바켓스 있잖아요. 예. 예, 그 바켓스통 한 10통쯤은 가지고 와야 담을 수 있는 양이었어요. 엄청난 양이네요. 그쵸. 어.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볼 일이 없죠, 거의. 네. 이런 양을. 음. 그래서 소름이 돋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아버지한테 딱 보여드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도 기겁을 하시면서 그 주인 할아버지한테 그 전화를 드렸어요. 음. 집에 문제가 있는데 와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오. 그러니까 이제 근처에 사시던 주인집 할아버지가 이제 금방 오셨어요. 제가 그 벽 틈에다가 후레쉬를 딱 비춰서 보여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주인집 할아버지가 막 기겁을 하시면서 뭐 이리 벌레가 많냐고 그래서 크게 놀라시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는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게 막 죄송하다고 음. 자기도 이런 문제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사람도 별로 받지도 않는 집에 바퀴벌레가 이렇게 많은지 상상도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서 자기가 동네에 아는 해충 방역하시는 전문가를 불러주겠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서 쉬시는데 미안하지만 지금 불러도 되겠냐. 이제 허락을 구하셨고 음. 우리 아버지는 이제 괜찮으니까 부르라고 하셨어요. 예. 그리고 또 금방 해충 전문가 아저씨가 들어오셨어요. 등에는 이제 산소통 같이 생긴 파란색 약통이 있어요. 네. 예, 그걸 메시고 손에는 약을 분사시키는 긴 장대 같은 걸 들고 오셨어요. 농약 치는 그런 것 같은.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제가 그 벽 틈으로 후레쉬를 비춰서 보여드리니까 네. 그 방역하시는 아저씨조차 경악을 하시면서 자기가 이 일을 한 지 많이 오래됐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적은 시간이 아닌데 벌레 방역 일을 하면서 이 정도 방대한 양의 바퀴벌레는 본 적이 없다고 하셨었어요. 솔직히 이거는 약을 친다고 해서 없어질 양도 아니고 음.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냥 집을 옮기는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헐? 엄청나게 많은 양이었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도대체 저 구덩이 안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벌레들이 많은 거냐. 음. 이러면서 주인집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셨는데 주인집 할아버지도 자기는 이 집으로 펜션 장사하면서 손님으로 그렇게 자주도 받지도 않았고 많이 찾아오지도 않았던 집인데 음. 음식물 찌꺼기가 생길 일도 없고 자기도 도대체 어디서 저런 벌레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해충 방역 아저씨는 일단 벌레가 싫어하는 약을 쳐놓겠다고 하셨어요. 음. 근데 벌레가 워낙 방대한 양이라 이걸로는 잠시 뿌릴 거고 이 벽 틈을 메워봤자 집 주변에 다른 틈으로 들어올 거라고 하셨어요. 아으. 그리고 원래 받아야 될 돈보다 훨씬 적은 양의 출장비만 받겠다고 하시고 금방 이제 약을 치고 돌아가셨어요. 주인집 할아버지는 연신 제 아버지한테 막 죄송하다고 막 하시면서 음. 자기가 전기세랑 수도세는 내야 되니까 나머지 이틀치의 돈은 돌려드리고 그 숙소 하루치의 반의 금액만 받을 테니까 음. 있고 싶을 때까지 계셔라 이러고 가셨어요. 예. 저희 아버지는 당연히 돈도 돌려주고 있고 싶은 만큼 있으라는 이제 후한 서비스에 승낙을 하신 거죠. 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벽틈을 박스 쪼가리랑 테이프로 막아 놓고 낮에 이제 TV 볼 때만 그 방에 있었고 잘 때는 아버지가 주무시는 작은 방에 가서 같이 잠을 잤어요. 네. 그리고 바퀴벌레가 나올까 봐 평소에는 그 큰 방 미닫이 문을 닫아 놨어요. 음. 작은 방에서 아버지가 잘 때는 다행히 제가 가위에 눌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3일 동안 별일 없이 잘 쉬다가 주인 할아버지께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음. 우리 가족이 짐을 챙기고 나가려 하자마자 주인집 할아버지께서 웬 아저씨들과 막 곡괭이며 삽자루며 각종 공사 도구를 들고 오셨어요. 오. 그러면서 이제 가시냐며 막 잘 쉬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자기는 도대체 저기 벌레가 왜 많은지 직접 봐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부들을 고용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저 벽을 허물어서 구덕의 안을 오늘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어. 저도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주인집 할아버지한테 뭐가 있는지 저도 나중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안 되냐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흔쾌히 전화하라면서 할아버지가 그 명함을 주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음. 그리고 며칠간 잊고 지내다가 문득 다시 생각이 나서 할아버지가 주셨던 명함으로 전화를 해봤었어요. 오. 그때 그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서 제가 물어봤죠. 아, 벽을 허물어 보셨느냐?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셨느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음.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바쁜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조금 당황하시면서 너는 너무 어려서 애한테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뭐야? 하시면서 제가 계속 물어봐도 끝내 말씀해 주시진 않았어요. 헐. 분명히 뭐가 나왔다는 말투였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는 아무리 제가 쫄라도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 다음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가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네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그 개인적인 추리예요. 그 땅에 이제 원래 그 주인 없는 무덤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 펜션이 들어서기 전에. 그쵸, 그쵸.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르고 그 위에 집을 지었어요. 음. 그 서늘한 온도의 큰 방이 그 무덤 바로 위에 있는 위치인 거예요. 오. 그래서 망자 위에 큰 방에서 사람들이 하도 돌아다니니까 화가 난 망자가 저를 이제 괴롭힌 거죠. 오. 그리고 그 많던 바퀴벌레는 무덤 주변에 어떤 자연현상에 의해서 구덩이가 생기고 그 망자의 시신이 외부에 노출이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약간 싱크홀 같은. 예, 그쵸. 오. 그래서 벌레들이 이런 냄새를 맡고 모여든 건 아닐까 아. 하는 저만의 추측입니다. 음. 일단 제 추측은 여기까지인데 조금 미스터리한 점이 있어요. 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제가 좀 성장을 하고 나서 이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상하게 누구도 이 일을 기억을 못하고요. 응? 어머니랑 아버지도 이걸 전혀 기억을 못하세요. 아예 헐. 저를 정신 덜 떨어진 놈 취급을 하고 오. 무슨 꿈 꿨냐고 막 핀잔이나 들었거든요. 헐. 되게 이상한 게 제가 뭐 어디를 놀러 갔었는지 지역이 어딘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말씀 하시길래 부모님께 어디에 여행 갔었는지 예, 물어봤으면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것도 그렇고 한 가지 이상한 게 제가 여동생이 있거든요. 네. 근데 분명히 여행 갔던 기억에는 부모님이랑 저밖에 없었어요. 여동생이 없고요. 예, 여동생이 없고요. 부모님이랑 저랑만. 근데 가족여행 중에 여동생을 빼고 가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일은 저한테도 굉장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야, 이게 꿈이 아니라 실제는 맞는 거죠. 다들 기억을 못하고 저만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꿈인가라는 저 자신조차 의심이 들고요. 와. 근데 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쌈님도 아시다시피 꿈은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일에 대한 디테일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실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와.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네네. 이 일을 겪으셨을 그 당시에 나이가 몇 살쯤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초등학생이었고요. 네. 한 초등학교 제가 1학년 때쯤? 아니 실제 있었던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도 생생하게 기억하기 힘든데 과연 꿈을 기억할 수 있을까?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와. 참 의문입니다. 야, 아주 기묘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조심스레 예측을 좀 해보자면 그 락키님 그 가위에 눌렸을 때 네네. 그 개구리 귀신, 네. 개구리 남자 귀신이 그 무덤의 주인이 아니었을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또 이야기 들으면서는 혹시 저 구덩이 사이에 어떤 시체를 안매장했거나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아, 이건 진실은 그 할아버지만이 알고 계시겠네. 그렇죠. 야, 이게 무슨 지옥도 모르고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예, 저도 미스테리합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